PMO의 정확한 인식과 이해 편, 오늘이 저 3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PMO 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토론해야 될 내용인 PMO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PMO 뷰라고 하면 다시 쉽게 얘기하면 그냥 PMO의 종류 이렇게 얘기도 가능한데, 꼭 그런 거보다는 좀 다양한, 요즘에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존 워드나 팀 와서만처럼 또는 제럴드 힐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 뷰 포인트가 있어서 그러한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PMO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되어 있는데, 요것들이 다 PMO로 불리고 있는 거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도 PMO,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오피스도 PMO,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오피스도 PMO로 불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PMO의 역할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이제 코치 모델의 PMO냐, 아니면 웨더 스테이션 모델의 PMO냐, 컨트롤 타워 모델의 PMO냐라고 하는데, 컨트롤 타워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이 지금 웨더 스테이션 형태의 PMO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치 정도로 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PMO를 할 때 우리는 그걸 프로젝트 베이스드 PMO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전사적으로 우리가 PMO 제도를 도입을 할 때 이걸 엔터프라이즈 PM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내부에서 진행되는 걸 우리가 상설 PMO라고 얘기를 하고, 외부에 위탁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얘기죠. 상주 PMO, 지원 PMO에서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상주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주에 대한 의미를 조금 뭐라고 얘기할까요? 상주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절대적이진 않거든요. 상주에도 결과가 나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주가 아니어도 훨씬 결과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우 같은 경우엔 상주는 저는 하지 않고, 주로 그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가서 지원을 해주죠.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초기에는 상주보다 더 상주인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프로젝트 중반 이후에 가면 대개 잠깐 가서 도와드리는 그러한 형태가 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지원 PMO의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존 워드의 To Have or Not to Have라는 2008년 이 논문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고객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수행사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한 PMO 형태가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PSO, PMO, EPO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오늘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럴드 힐의 이제 PMO 진화 5단계설, 그래서 프로젝트 오피스, 베이직 PMO, 스탠다드 PMO, 어드밴스드 PMO, 그 다음에 센터 오브 엑셀런스, 이렇게 해서 이제 PMO가 발전되어 가는 그런 진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팀 왓서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하는 형태에 따라서 이게 이제 협업의 형태냐, 통제의 형태냐, 아니면 어떤 전문가 중심의 어떤 지원이냐, 아니면 실제 운영에 대한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엔터프라이즈, PMO, 서포트 PMO, 여기 COE, 그 다음에 프로젝트 스페시픽 PM,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힐의 이런 내용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다양한 PMO의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공정보화 부분에서 PMO 제도가 도입이 돼서 되고 있는데, 이 PMO의 기능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우려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어떤 기능이 연구되고 있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 중심으로 보여드리고요. 또 그게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행 연구 쪽인데 요 부분은 이제 저하고 같이 논문을 썼던 그 5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5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주로 논문을 쓰면서 문헌 조사를 했을 때 정리된 내용입니다. 초창기에는 여기 이제 벨이라는 사람하고 그다음 프라스라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주로 산출물 중심의 또는 품질 관리의 기능 중심의 이러한 PMO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이 초기에 좀 많이 논의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잘 지원하느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레드 앤 브레빈이 이제 그러한 PMO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힐이 이제 여기 앞에 두 사람과 이 뒤에서 나올 주요한 두 사람의 기능을 해가지고 5가지 영역으로 20개 기능으로 구체적으로 힐이 PMO의 기능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앤 웰이 프로젝트 관리 방법, 또 그 다음에 표준,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기능, 멘토, 코칭, 자문, 교육 이런 기능이 이제 필요하다고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이쪽 2000년대 초반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옵센오블이라든가 아야갈이라는 이쪽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프로젝트 관리에서 프로젝트 경영 측면으로 이렇게 PMO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자료 중에 EPO에서 PSO에서 PMO에서 EPO로 이렇게 발전돼 갖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이제 2000년대, 2005년 이후에 이렇게 PMO의 기능이 프로젝트 경영 쪽으로 확대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 역시 이제 시대적으로 어떻게 이 PMO의 기능이 바뀌었느냐 하는 것을 앞서서 얘기했던 우리 5 학생들, 5 제 석사 논문 지도했던 학생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면 1990년대는 거의 대부분이 프로젝트 관리를 아니면 프로젝트를 좀 지원하는 형태, 쉽게 말해서 프로젝트 관리 내용의 기능을 주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 멘토링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요구사항 관리라든가 리스크나 그 다음에 품질이나 자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현재 프로젝트 관리에서 보는 그러한 기능들인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지원해 준 반면에 2000년대에 오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관리, 그 다음에 조직 및 구조 관리, 그 다음에 평가, 교육 및 훈련, 형상 관리, 그 다음에 손익, 재무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경영 쪽으로 많은 기능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90년대 이제 12개의 기능, 그 다음에 2000년대에 19개 기능으로 해가지고 PMO가 갖고 있는 기능을 이제 우리가 31개의 기능으로 이제 제가 우리 같이 논문 지도하는 학생들하고 해가지고 PMO의 기능을 31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PMO 기능에 대한 구조적인 좀 연구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존 워드의 논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PMO는 오퍼레이셔널의 성격이 상당히 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플라이죠. 그러니까 발주사를 도와주는
그러한 쪽이죠. 그러니까 수행사가 돼서 발주자를 도와주는 이러한 형태인데, 이 존 워드는 여기에 이제 스트래티직이라는 그런 관점, 그래서 여기 리소스 매니지먼트 포커스적인 그런 측면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디맨드를 붙여서 이쪽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포커스 해가지고 스트래티직 디맨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내려오면 이제 일을 잘해서 뭐 우리가 보면 비용을 절감을 하거나 아니면 납기를 지키고 비용을 지키는 건데, 그걸 떠나서 이제 프로젝트 베네피트 포커스적인 거, 수익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로 프로젝트 델리버리 포커스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PMO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PSO, 그 다음에 여기 요 전체적인 거의 일부분을 하는 게 여기 이제 PMO,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EPO,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이 존 워드의 논문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 언급되고 있는데 아주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 우리나라 공공정보화 부분의 PMO는 어느 정도냐, 제가 볼 땐 여기 영역을 우리가 지금 PMO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플라이하고 오퍼레이셔널적인 그런 관점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초기에 이제 PMO일 거고, 우리의 이제 PMO가 발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적인 거, 기업적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포트폴리오 성향이라든가 이렇게 되고요. 공공 부분도 이제 여기 요쪽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공공 부분도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러한 숙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PMO 기능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실무를 할 때 이걸 좀 어떻게 좀 쉽게 분류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성공하는 PMO에 이제 8개 카테고리별 분류라고 그래가지고 30여 개의,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되고 있는 30여 개의 PMO의 기능을 8개의 카테고리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관련 업무 지원 및 감독,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기술 지원, 방법 및 도구 지원, 계획 수립 지원, 통제 운영 지원,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성과 평가 관리, 형상 및 산출물 관리, 이렇게 이제 8개 카테고리로 나눠 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금 PMO 제도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요 역할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에서 이제 우리가 PMO가 하면 요 기존에 여기 2개 외에 요 밑으로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관리, 그 다음에 성과 평가 관리, 그 다음에 형상 및 산출물 관리, 이러한 내용들이 더 이제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많은 지원에 대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차차차차 많이 도입이 돼야 될 그런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자, 오늘은 PMO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으로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도 살펴봤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이거를 좀 업무 영역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PMO 기능에 대해서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공공정보화 부분의 PMO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